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할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조국 대법원 선고입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 다음 달 12일 선고를 내립니다. 앞선 1, 2심에선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향후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당당을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오늘 토요 랭킹쇼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와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 만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렇게 재판이 다소간 지연이 되면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어준 셈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용된 공소사실 만 보더라도 최소한 10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었고,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또 딸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한 어떤 인턴 확인서 등 서류들을 다 확인하는 증거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 의료원에서 받은 이 장학금 문제도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감찰 비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1심과 2심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과 관련한 증거 검토나 증인 신청에 따른 증인 신문 들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5년 정도 걸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속도로 사실은 우리 법원에서 좀 일찍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여타의 사건들과 이 정도 쟁점이 있다고 하면 지연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특별히 형평에 어긋나거나 지연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재판 진행을 좀 적시에 빨리 해야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재판부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 달라질 겁니다. 앞서 1, 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되느냐, 파기환송되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좀 조 대표에게 미칠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심에서도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항소심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범죄 사실의 인정 없는 사과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형에 감형해 줄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선고 즉시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년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구치소가 아닌 바로 교도소로 수감이 되고요. 물론 그 중간에 시간적인 어떤 간격은 절차상 이유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2년을 포함한 수감 기간 2년을 포함한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인데요.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봤을 때 원심의 판단에 법령 적용에 오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다시 돌려보내서 원심에서 재심리를 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원심에서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이 판단 내린 그 취지를 존중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동일하게 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또 한 번 상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처음 영상에서 보셨듯 조국 대표, 이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했죠.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과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런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네, 못 읽었던 책을 읽고 또 푸시업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속마음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조 대표 겉으로는 좀 이렇게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많고 또 당원들도 많을 겁니다.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 의도가 있을 텐데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어떤 형을 살고 또 나온 분들 많이 만나 뵙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자신도 많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힘들다. 정치적인 어떤 충격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의 준비라는 건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을 좀 가다듬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예. 한 가지 또 위로가 되는 건 아마 부인이 많이 먼저 이제 4년형을 받고 나왔으므로 많이 또 조언을 해줄 겁니다. 뭐 이럴 때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뭐 많은 조언을 했을 테니까 그건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 의원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결국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할 때부터 그건 이미 상수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예. 저는 정치 활동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될지 아니면 원심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파기환송이 돼서 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미 총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20여가 나온 상태로 쭉 진행이 왔기 때문에 크게 예. 뭐 그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심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기환송 얘기하면 뭐 그냥 그 유죄 취지로 온 게 무죄 취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검찰도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나오면 또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근데 문제는 파기환송이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또 재판하고 이래야 되면 시간이 뭐 1년 정도 더 길어지니까 뭐 지방선거까지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파기환송이 되느냐 아니면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조국 혁신당 전체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